시몬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5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경마는 월초경마 치고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주는 월말경마라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자 오늘 토요경마 만만치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역시 노려보시는 경주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11경주 죄송합니다. 서울 1호경마 11경주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였죠. 1호경마의 위노골드의 소울메리트, 자 정말 마지막 승부 한방 주력에 성공했던 마지막 경주였는데, 지난주는 제가 마이티오를 놓고 액티몬에 들어갔습니다. 7번 11번에 34.2배 복승시키 준 상당히 좀 배당이 좋았는데 마이티오가 종반에 서울탱크한테 좀 따이면서 4번에 3마신차로 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로수길, 노던타임, 큐피드 베이브 다 추천을 줬던 마필입니다. 다 안고 왔던 마필들이고, 저는 문학문이라든가 발베니 아예 보지도 않았죠. 마이토라는 마필이 3위권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서울 1호 경마였습니다. 다만 이제 부산 1호 경마의 5경주의급 메인에서 역시 노림수의 마필 톰 메이트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 경마의 아쉬움을 부경 경마에서 만회를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는 서울 경마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고요. 오늘 토요 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막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승부 경주는 1경주, 5경주 전반의 승부로 봅니다. 여기에 7경주, 9경주, 10경주, 7, 9, 10이 다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1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이렇게 승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 영상을 보여드리는 마필들, 이 마필들 여러분들 꼭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경주별로 스킵해도 좋습니다. 방송 스킵해도 좋고, 다만 이제 내용 있는 마필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꼭 체크를 하시면서 도움이 됐으면은 자 그런 바람입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말씀드렸죠. 승부처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기선제압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토요경마 첫 번째 경주를 강력하게 승부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예 마필도 있고, 자 이번 경주 혼전도가 높은 경주로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 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번 거센 챔프도 추임력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요. 종반에 지원하는 타임이 상당히 좀 빠르죠. 4번 아침 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에 약간의 제로라면서 후미권 전개를 펼쳤는데 종반의 뒷심은 상당히 좋았고, 레전드 K 마찬가지고요. 파르키우스, 한강파워, 위너 드래곤, 비전스타, 신의 여인, 나운더 퀄리티, 미스윈 스타까지 제가 지금 그냥 마명만 언급을 드렸던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이 다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추임력 발휘에 강점 있는 마필, 제가 딱 한 마리만 뺐죠 여러분들. 그 마필입니다. 1경주에 제가 승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2번 불의 날개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특징을 먼저 설명드려 보자면 선인형 마필입니다. 스타트 발휘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그런 선인형 마필이고요. 35조 마방에 신마 승부가 없죠. 그동안에 임채덕 조교사가 마방을 개업한 다음에 무려 27뒤의 신마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단 한 마리도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데, 전형적으로 마필을 좀 늦게 만드는, 그러니까는 초반에 무리하지 않겠고 좀 길게 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마방이 35조입니다. 그만큼 자 물론 이제 마필의 자원이 좀 약했던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야말로 신마 승부가 좀 많이 약하다 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불의 날개라는 마필이 두 번의 실증 경험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마필이 선행형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마필이 어떻게 뛰었는지 이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0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낫겠죠. 불에날개가 직전에는 게이트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12번 게이트였고요. 제 외곽 게이트였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대하시가 좋습니다. 마필을 밀고 나오는데 스피드가 상당히 좋고요. 다만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내측으로 포진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1000m 최단거리였죠. 여기서 안쪽으로 들어오기에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마필의 스피드는 상당히 좋았다 라는 점. 외곽에서 이제 중상위권까지는 붙어줍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오죠. 마필이 밀고 나온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피드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앞선에 붙어줄 수 있었던 그런 동력이 있었던 마필이고요. 거의 뭐 4코나 돌기 전까지만 해도 앞선 공략에 나섰죠. 다만 이때 이미 이 마필은 또 신마였고 거의 뭐 실전경이 한 번밖에 없는 마필이었고요. 힘 소진이 상당히 컸습니다. 좀 제어를 하면서 왔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행형 마필이다 보니까는 좀 붙어줘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외곽을 돌면서 결국에는 아쉽게도 종반에 걸음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단 눈여겨볼 부분이 일단 여기서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마필이 스타트가 나쁘진 않다. 게다가 스피드는 분명히 좋았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종반의 탄력을 봐줘야 되는데 4코너를 외곽을 돌고 나서의 순위는 6위권이었죠. 내측에 5마리가 있었습니다. 6번째로 이마필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뭐 다 열심히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반에 무리를 했던 마필치고 이마필의 종반의 탄력이 나쁘지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5번 마필을 따라 잡습니다. 종반에 주폭도 상당히 좋고요. 근성도 있죠, 마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막을 내렸던 경주였고 말씀을 드렸죠. 주목할 부분이 불의 날개라는 마필이 스타트가 나쁘진 않았었고 게다가 사망 타임, 종반의 지원F 타임이 13초대 초반이었죠. 이 부분만 놓고 본다면 불의 날개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빠르다, 스피드가 좋고 외곽을 돌고 초반에 그렇게 힘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뒷심이 좋았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재 뭐 인기 마필인 7번 파루키우스라는 마필도 추입 성향이 강한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 위너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14초 7, 반면에 종반에 12초 8. 상당히 좀 빠르죠. 11번 나운더 퀄리티, 문세영 기수 기승의 이 마필도 뒷신발이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는 분명히 앞선에서 1이 납니다. 이번 불의 날개가 전개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 경주는 게이트 점도 있고요. 편한 선행 찬스. 그러면 이제 1200이라는 거리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절대 아닙니다. 왜냐? 직전에 그렇게 외곽을 돌고도 이 마필이 걸음의 여력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경주의 저에 따른 노림수는 이번 불의 날개입니다. 마필의 능력과 마방의 그런 특성과 전개, 삼박자가 딱 어우러지는 마필이고요. 훈련 준비 과정 나쁘지는 않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호흡을 맞췄던 김태용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에 따른 노림수는 확실합니다. 2번 불의 날개입니다. 여러분들 1경주의 필히 주목할 마필 바로 2번 불의 날개입니다. 안고 가시는 마필은 역시 7번 파르큐스라는 마필. 직전에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였죠. 초반에 이 빠르고 강한 편성에서 14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약간의 늦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때 동력을 다 잃었습니다. 거의 뭐 제가 보더라도 무리할 필요가 없었던 경주였고요. 괜히 무리해서 순위권에도 못 드는데
마필을 망가뜨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미권에 머무르긴 했습니다만 크게 이 마필의 능력평가에서는 의미 없었던 경주였고 이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8월 26일 주행 심사 걸음 자체가 워낙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파로키스럴 마필은 필이 인정할 수 있는 마필. 여기 이제 11번이죠. 라운더 퀄리티라는 마필. 여러분들 이 마필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냥 뭐 제가 문세영 기수가 계승해서가 아니라 라운더 퀄리티는 주행 심사 걸음도 상당히 좋았었고 이 마필의 형제 마필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라운터포맨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등급까지 갔었던 그런 전력이었고요. 라운더 스포트 1등급 현역이죠. 현역 마필입니다. 라운터포맨은 퇴역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도 2등급까지 갔던 마필. 이 마필들이 라운더 퀄리티와 전 형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마, 머스킨맨, 모마도 동일하고요. 혈통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11번 라운더 퀄리티가 분명히 리치가 있겠고 그만큼 직전에도 정말 여러 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 라는 게 아니라 혈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복귀를 놓고 보더라도 직전 경주의 걸음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도 외곽전개였습니다. 직전에 분명히 1200m 런한 200m의 거리가 이 마필한테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의 마필들 중에 추입형 마필들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좀 일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 많은데 5번 레전드 K도 마찬가지고요. 뒷심의 대결이라면 충분히 기대쳐 있겠고 4번 아침 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 대결을 봤을 때는 4번이냐 5번이냐 7번이냐 11번이냐 이 충마 선정이 정말 머리 아픈 경주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필을 믿기 때문에 2번을 주목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는 고민이 한층 더 줄어듭니다. 공략의 가능성, 폭도 상당히 좀 넓어지고요. 따라서 1경주의 필히 주목할 마필 저는 단언컨대 2번 불의 날개가 절대적인 찬스다. 선행, 버티기 요거를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제1경주입니다. 첫 번째 경주의 승부 경주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완벽하게 준비가 된 토요경마 첫 경서부터 확실하게 적중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를 잘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1경주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인기 마필을 다 안고 갈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 쪽에 좀 더 힘을 실어드리느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3번 드래곤스타, 4번 금빛마입니다. 드래곤스타 같은 경우에는 걸음이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이 최근에 본 추임마 중에는 정말 인상 깊은 마필인데 주행심사 때부터 추임마로서의 충분히 가능성을 이미 보인 바 있었고요. 7월달에 데뷔전 때 최적 전개긴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최선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전개가 어떻게 됐든 꼬였던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의 능력의 100%는 아니었다. 역시 여력이 남았고요. 그때 당시에 8월 21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엄청나게 외곽 무리한 전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까지 또는 3마롱 타임도 나쁘지 않았고요. 역시 이렇게 전조 현상이 있다 보니까 직전에 내측 추임력이었는데 거의 후미권에 있다가 꾸준하게 순위 상승 결국에는 종반에 역전을 하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1000m 양호한 주로에 지원 F 타임이 12초 1이라면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게 12초 초반에 그것도 12초 2에 따른 기록이라면은 거의 마필 자체가 날라 들어왔다. 상대 마필들은 일순간 딱 멈춰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에 그러니까 이 마필 혼자 뛰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임력만 놓고 본다면은 발군이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3번 드래곤스타이고요. 여기 이제 4번 금빛마도 인기 마필이죠.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 6등급 경주 이 마필이 준우승했고요.
좀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열심히 상금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전력이고, 이번 경주가 루키2 경주죠. 5등급 상금입니다. 1등급 상금이, 1위 상금이 5등급 상금이기 때문에 승급을 하면 이 기회가 상실됩니다. 그러니까는 6등급 경주이지만은 루키2 경주 충분히 우승의 메리트가 있는 레이스. 금빛만은 직전에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였죠. 제가 이때 한강에이스를 놓고 때렸던 경주였는데 2세 최강자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쉽지 않았던 편성이었고 거의 인기순위 꼴찌였는데 나름대로 6등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금빛마. 자, 2회 마필은 8번 라운 아메리칸, 여기에 이제 10번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문화일보배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때 금빛마라는 마필과 외곽에는 드림스카이가 동일한 경주를 치는 바 있습니다. 이 경주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빛마는 게이트 이점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 2번 게이트였고 금빛마가 2번 게이트였고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이 5번 게이트였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제 드림스카이는 선행용 마필이고요. 2번 금빛마는 약간 선입형 마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전개를 펼쳤을 때 이 마필들의 능력 평가가 가능하겠고, 만약에 5번이 선행 전개가 어려웠고요. 2번이 선입 전개 어려웠다? 그러면 이 마필의 능력 평가보다는 좀 더 세게 읽어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5번이 좀 빠른 마필인데 이게 편성이 초반에 뭐 안 민 것도 아닙니다.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5번 마필이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2번도 그냥 따라가는 게이트 있죠. 다만 이제 상대가 워낙 빠르고 강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2번은 그냥 뭐 따라가는 모습이고 5번도 댕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는 선행 전개를 못 받고 준수하게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2번은 아무래도 이제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기 때문에 마바에서도 크게 기대를 안 했을 텐데 그래도 이 마필이 잠재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한번 보시죠. 2번은 내측 곱게 따라가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이 전개만 놓고 보면은 2번은 그래도 보유한 능력을 나름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5번은 좀 선행을 나서줘야 되는데 모래를 맞은 과정 속에서 따라간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미 좀 동력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사코나 돌 때 2번과 5번이 거의 동 포지션이죠. 다만 5번 마필은 뒤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그래서 이제 2번 마필이 걸음을 봐줘야 되는데 상대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경주가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2세 강자급입니다. 현재 9번, 10번 마필, 여기에 3번 마필, 11번 마필, 6번 마필, 4번 마필, 총 6뒤의 마필이 2번 마필 앞쪽에 있는데 만만한 편성이 아니죠. 근데 2번 마필의 걸음이 줄지가 않습니다. 뭐 이미 뭐 5번 마필은 거의 힘을 다 했고요. 다 했고 2번 마필은 끈끈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마필이 몇 등을 했냐면 딱 6등을 하면서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2번이 6등을 했고 여기에 여기 보이시나요? 거의 끝에 있는데 이 마필이 5번입니다. 정확하게 14등 꼴찌했습니다. 이 경주를 딱 지켜보고 느낀 점은 뭐냐면 일단은 금빛마라는 마필은 능력이 있다. 이 마필이 이 강편성에서도 따라가는 과정에서 물론 최적 전개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반까지 탄력을 유지했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라면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문제는 이 마필입니다. 드림스카이 꼴찌했습니다. 직전에. 그러면 이제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을 과연 저평가하겠느냐. 이번 경주 또 최외곽 게이트입니다. 10번 게이트. 여러분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선행용 마필은 잘 뛰면 우승이고 못 뛰면 꼴찌입니다. 특히 추인마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선행용 마필은
보유한 질주성, 각질대로 타야지만이 능력평가가 되는 거고요. 드림스카이는 직전에 이마필이 S1F 타임이 13초 3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편수에서는 그냥 붙잡고 선행입니다. 그만큼 빠른 마필인데 첫 번째 선행을 못 나섰다. 결국에는 상대가 강했고 거리 부담도 있었고 그냥 무너졌다. 단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마필이 이때처럼 선입전개 또는 선행전개를 펼친다면 걸음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 편성에서 과연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이 선행전개가 되겠느냐? 됩니다. 이 편성에서 그만큼 현재 인기 마필들이 나온 아메리칸도 좀 추입 성향이 가깝죠? 추입형 마필로 보여지고요. 금빛마도 선행 마필이 아닙니다. 선입 추입이죠. 드래곤스타는 뭐 완벽한 추입이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전개로 놓고 봤을 때 10번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이 1경주에 이어서 35조 마방의 드림스카이가 선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 가능성.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3번과 4번 이 막권 조합은 절대 깰 수는 없습니다. 1위의 마필은 필히 안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는 8번이냐 10번이냐인데 저에 따른 선택은 뭐냐? 10번입니다. 왜? 나올 아메리카노는 마필의 능력이 이 마필이 최근에 성적이 좋지만은 물론 이제 이때는 드래곤스타를 이겼죠. 이때 드래곤스타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전개였고요. 나온 아메리카노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최악 전개였고 나온 아메리카노의 능력이 드래곤스타와 금빛만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3번, 4번의 능력이 앞서 있고 그러면은 선행 쪽에서는 10번 드림스카이고요. 그러면 이제 특장점을 놓고 봤을 때 나온 아메리칸의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추임력도 밀리고 3번, 4번한테 선행력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아마도 인기 순위는 3번, 4번, 8번 이 3개의 마필이 주도를 합니다. 다만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은 3번, 4번 여기에 10번 마필을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선책을 놓고 봤을 때는 8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겠죠. 과연 환수가 되겠느냐라가 관건이 되겠고요. 3번, 4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저의 노림수고 그래도 이제 본전을 좀 염두에 두겠다. 환수가 되네 라고 한다면은 8번 라온 아메리칸이 그나마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택 집중 3번, 4번, 10번. 딱 저는 이 순서대로 봅니다. 3번, 4번, 10번. 이렇게 3대의 마필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 이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5경주, 그러니까는 1경주에서 이제 5경주가 두 번째 승부처인데 3, 4경주까지는 꾸준하게 적중을 하고 들어갑니다. 3, 4경주. 크게 변수는 없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번 경주는 좀 불안한 인기 마필이 눈에 띕니다. 현재 인기 순위를 제가 놓고 봤을 때 5번 어나더 레벨, 3번 너편익을, 2번 슈팅 리버스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을 인기를 상당히 많이 모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10번 골드카이저, 6번 대승가온, 9번 네이볼트 이 3대의 마필이 나름대로 이제 후순위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이번 경주에 내측에 있는 2번, 3번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못 느낍니다. 일단은 슈팅 리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달에 준우승하게 했는데 5줄에 16초 4에 따른 기록. 추입형 마필이 GNF 타임이 13초 7. 글쎄요. 이 기록은 그렇게 뭐 빠른 기록은 아니었고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에 걸으면 상당히 좋았죠. 다만 직전 경주에도 제가 볼 때는 크게 걸음이 이렇게 좋았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3번 러피언이글은 3세 마필. 그나마 이제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 마필이 조금의 변화를 보였지만 역시 5줄에 16초 8. GNF 타임이 13초 8. 기록적인 측면은 크게 이렇게 사마랑 타임도 39초대고요. 그렇게 크게 이 마필의 걸음도 위력적이진 않았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2번, 3번 마필. 자, 5번 어나더 레벨은 이번 경기에 주목할 마필입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이고 이 마필이 공백 이전의 경주력도 좋았습니다. 이때 3월달이었죠. 1200m 레이스를 1분 15초대에 뛰었는데 휴양을 거쳤고요. 그리고 7개월 만에 출전했던 경주가 직전 경주였죠.
이 9월 달에 주행심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 이마필이 걸음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심사 기록은 의미 없다. 걸음을 봐줘야 된다. 내용을 봐야지. 그러니까는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의 능력이 어떤 여건에서 어떤 걸음이었느냐. 기록은 중요치 않다. 어나더 레벨이 예전 대비 체중이 한 20kg 불면서 완성도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때도 나쁘지 않았는데 더욱더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좀 아쉬운데 저는 뭐 이해가 됩니다. 공백 기후의 첫 출전이었고요. 그리고 25조 마방은 웬만해서는 승부가 되는 마필들 훈련이 강합니다. 근데 직전에는 습보 2바퀴 좀 약했었죠. 이번엔 5바퀴를 돌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에는 주행심사 때 이마필이 출발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뒷심이 좋았고요. 근데 시종이가 여유있게 들어왔던 모습이었고 직전 경륜을 한번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적응에만 주력했던 모습, 그런 전개였죠. 9번 게이트였습니다. 9번 게이트. 여러분들이 놓치실 부분을 하나하나 지목해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충돌편이 있었는데 뭐 크게 염려는 없었고요. 크게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개는 아니었고, 초반에 느리지가 않죠. 현재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외곽이었기 때문에 송재철 기수가 계속 내측을 보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라든가 스피드가 분명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내측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워낙 이제 5번 마필, 4번 마필, 2번 마필, 4선을 두르고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갈 여지는 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외곽을 많이 돌았고요. 좀 마필하고 좀 많이 싸우는 느낌? 이런 점도 눈에 들었고, 일단 이 거리 손실이 어마무시하죠. 그냥 참고 가거나 아니면 곱게 따라가 줘야 되는데 밀긴 미는데 계속 외곽 전개.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하위권에 머무릅니다. 그쳐버리고요. 하위권에. 이미 여기서 동력 다 잃었죠. 그렇게 외곽 돌고 종반에 추진을 가한다? 추진도 썩 그렇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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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밀고 톡, 밀고 밀고 톡. 제가 어떤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이때 당시에 걸음이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공백기 이후에 7개월 만에 첫 출전이고 이미 준비가 이래서 이제 이 훈련 강도는 이런 걸 봐줘야 되는데 준비가 썩 그렇게 강했던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다. 단 이번 경주는 정상적인 주기에 훈련 강도 짧고 강하게 대폭 높이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 5번 어나더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이번 경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뭐 인기순위 1위로 팔리는 그런 이유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 공교롭게도 1, 2, 3경주가 다 선행용 마필이 키를 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이제 국내 경마는 가장 우선시 선행돼야 될 게 선행용 마필을 찾는 겁니다. 어떤 마필이 선행을 받느냐, 그 마필이 과연 해당 거리에 전개가 편하게 가면서 버틸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 골드카이저의 능력을 선행용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이때 이 마필도 휴양기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2번의 실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양호한 순발력 스피드, 앞성 경합, 아직은 실전에서의 활약이 미흡하지만 4세 마필로 이전까지의 경주력은 미흡했지만 선두력 겸비해서 선행 찬스선 무시 못해. 편성 살펴야. 제가 적은 건데 그만큼 골드카이저는 저는 선행을 받았을 때 이 마필의 능력 평가를 제대로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경기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선행 찬스가 주어졌다는 점, 게다가 3조 마방의 승부가 됐던 김태희 기수 기승의 감량의 이점이다. 자, 이 여건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닙니다. 게다가 출전기도 조금만 짧았고요. 그래서 훈련은 크게 제가 볼 때는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선행, 부담 중량,
이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골드카이저는 필히 안고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10번 마필. 6번 대승가원입니다. 딱 정말 내용 다 빼고 이 마필에 대해서 21번을 뛰는 가운데 우승 0, 준우승 빵, 5세 안말. 이 마필이 6등급에 남아있다라면은 왜 퇴역을 안 시켰을까? 그냥 스킵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다만 여러분들 항상 내용을 봐야 됩니다. 내용을. 대승가오는 6월 5일 경주부터 분명히 이 마필이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때도 여러 개 남았었고요. 1300m 레이스. 7월 17일 같은 경우에는 다습주로 해서 너무 빠른 레이스를, 게다가 최외가 후미권 전개, 승부가 안 됐던 모습이었고, 이 8월 13일 이때 경주가 정말 좋았습니다. 후미권의 외곽 전개였는데 종반에 이마필이 12초 6, S1의 지원 F 타임이, 종반에 200m 타임이 12초대이고 3마롱 타임이 무려 36초대입니다. 물론 포라주로였기 때문에 기록이 플러스 알파가 된 거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합니다만 그 기록을 감안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코너별 타임이라든가 최종 기록 주파 타임은 정말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직전에 어떻게 탔느냐? 직전에도 최악이었죠. 제가 볼 때는 초반에 출발과 동시에 아주 크게 늑발을 하면서 이미 동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걸음은 좋았다. 그래서 이번에 1200m 레이스에서 어설픈 인기 마필들, 바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내치기 넘어 2번, 3번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들과 대승걸 마필을 비교해봤을 때 절대 이 마필이 밀리지가 않습니다. 대승가온 그만큼 걸음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배팅 전략을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기 이제 나름대로 연대라고 하죠. 대승가온 33조 마방, 문성혁 기수, 나름대로 적임 기수입니다. 단 김태희 기수가 소위 말해서 33조 마방의 승부가 되는 기수죠. 그러면은 이 선택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왜냐면은 대승가온이냐 골드카이저냐, 이 충마 선정에 고민이 있다면 나름대로 김태희 기수와 33조 마방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텐데, 5번을 축으로 본 이상 이거는 2위권에 딱 두 마리입니다. 대승가온과 골드카이저. 어쨌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승부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뒤의 마필을 강력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경지입니다. 특장점이 뚜렷하죠. 골드카이저는 선행형 마필이고요. 대승가오는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면은 어나더 레벨 마필도 초반에 아주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1200 거리를 감안해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선행형 마필 쪽에 때리고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제가 2번, 3번이 아예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필들의 경쟁력보다는 6번, 10번, 여기에 특히 5번 어나더 레벨 마필을 세게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5번 어나더 레벨을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선행 찬스죠. 김태희 기수의 기승에 10번 골드카이죠. 6번 대승가원.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인정하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제 9번 레이볼트도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3번 너편익을 또한 직전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물론 이제 경마라는 게 기승기수 마방의 승부지를 읽어야지만이 그게 전문가의 몫이죠. 그냥 단순하게 센 마필대로 그냥 끝난다? 그럼 모든 경마는 대길입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또한 나름대로는 분석을 하고 해야지만이 전문가의 몫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최선만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벗어날 수는 없다. 최선만 다해주길 바랍니다. 어나더 레벨, 여기에 10번, 6번, 이 뒤의 맞빌 두 장의 맞권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조촐한 편성에 크게 변수가 없는 경주입니다. 총 8뒤의 마필이 출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딱 3뒤의 마필만 인정을 하겠습니다. 3뒤의 마필 1번 스트롱참입니다. 꾸준한 성장세고요.
이 마필은 기본적인 체형도 좋고 추입 성향의 마필입니다. 추입 마필이고 뒷심의 경기력이 상당합니다. 뒷심의 경기력. 그래서 거리가 1300m 레이스 늘었고요. 승급전이긴 한데 문세영 교수의 기승을 고려해본다면 최근에 특히 53조 마방이 대한줄줄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마필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각 마방별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두 마필이 좋아지면은 전반적으로 마필들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꼭 입상해야 되는 마필들이 성적이 안 나왔을 때는 그 마방은 좀 사그리를 타는 전반적인 하향,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세의 마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점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53조 마방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 마필의 능력, 추입력, 게다가 1300m의 거리, 문세영 기수 훈련 상태, 병력 없고 정상적인 주기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1번 마필은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전력이 되어 있고요. 이번 마파람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마파람이 11번 뛰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인데 이 성적이 다 송재철 기수의 호흡에서 나온 성적이었습니다. 게다가 21조 마방의 송재철 기수는 나름대로 승부가 되고 있고, 또한 나스카 마주와 송재철 기수와의 연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 입상률인데 마파람이 그동안에는 항상 가능성만 보였죠. 이때도 여러 개 남았었고요. 이때도 최악의 외곽 전개였고 전개가 그야말로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걸음은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직전 경주에 딱 선행 쏘면서 그대로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편성이라면은 일단은 선행 가능성도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뒷심에 경쟁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선행 전개는 했습니다만 GRF 타임이 13초 2라면은 거의 웬만한 추임만 못지않은 뒷심이었습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2번 마필. 여기 이제 외곽의 히든 블레이드라는 마필인데 8월달에 우승을 했고 그 다음에 승급전이었죠. 이때 우승을 했을 때 6등급에서 강편성이었습니다. 거림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에 5위에 그치긴 했지만은 양호환주로의 1분 21초 9했다는 기록이라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좀 강했었고 외곽 게이트가 좀 아쉬웠다라는 게 페인이었고 걸음은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3대 마필의 능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1번, 2번, 8번이 됐고요. 2회 마필들은 이제 4번 클라우터가 추임마입니다. 만약에 이제 3위권 도전에서 2를 낸다라면 이 마필이 종반의 추임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올 여지는 있고요. 금성세계도 선행용 마필, 그냥 선행을 나서는 가운데 끈끈하게 버티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1번 스트롱참, 2번 마파람, 8번 히든블레이드,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회 마필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안 되는 마필은 어디 있겠습니까? 클라우터 한 발 쏠 수 있습니다. 금성세계 선행 버티기 가능하죠. 이런 분석은 의미 없습니다. 이거를 어떤 마필이 좀 더 경쟁력이 있느냐, 좀 더 세게 봐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야지 다 되는 마필이죠. 안 되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를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은 스트롱참, 마파람, 히든블레이드고, 저는 그래도 이제 선행 가능성이 높은 마파람이 이번 경주에 그나마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여기에 1번 스트롱참과 8번 히든블레이드가 나름대로는 2위권 경쟁을 할 수 있는 마필들. 3쌍을 만약에 염두에 두신다라면은 딱 클라우터까지는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이 마필이 종반에 한 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2번 축에 1번, 8번 인정, 저배당 경주 인정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경마 영상을 보시면 아나운서가 이런 말을 하죠. 승부는 지금부터, 사코나 이후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 5경주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1경주, 5경주가 전반의 유일한 승부처입니다. 특히 중반부는 5경주고,
정말 대혼정 경주고요. 그러나 저는 좀 이번 경주 한번 자신있게 한번 들어갈 여지가 있는 그런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엘리트 룰주. 이 마필은 5등급에서 꾸준하게 경험을 이미 쌓은 마필입니다. 이번에 승급하는 마필들이 2뒤의 마필이 있죠. 3뒤의 마필이 있는데 이미 5등급에서 나름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 김태희 기수와 직전에 첫 호흡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두 번째 호흡이라면은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전력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2번 나올천지. 직전에 우승을 했고 데뷔전이었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이고요. 마주가 이경호 마주입니다. 나올 시리즈죠. 바로 4번 나올세상. 마주가 동일합니다. 2번과 이마필은 직전에 우승을 했고 공백기가 좀 있었습니다. 공백기를 거치면서 직전에 복귀전이었는데, 와, 이 주행 스타트 이때 걸음이 워낙 좋았죠. 공백 이전에도 추진 반응은 좋았던 모습이라 초반 스타트와 스피드를 감안해봤을 때 무시 못해. 요주의. 그러니까는 나올 세상이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이 스타트가 이렇게 빠른 마필이 아니었는데 경주를 치르면 치를수록 스타트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전에 거의 선입전개, 그 다음에 선행 강탈, 종반에는 혼자 뛰었죠. 구마신차의 우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2번과 4번의 마필의 능력 평가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승부지가 중요한 모습인데, 얼핏 보면은 1000m를 1분 1초 3, 나올 세상은 1200m 레이스를 1분 14초 플랫에 뛰었습니다.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나올 세상이라는 마필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저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에서가 아닙니다. 해당 마필의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객관적인 능력. 저는 이 주행 스타트의 모습이라든가 이 마필의 혈통을 놓고 봤을 때 나올 천지를 세게 봅니다. 4번 마필보다 2번을 훨씬 더 세게 인정합니다. 4번 마필보다 2번 마필. 왜 그러냐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주행 스타트 흐름이 워낙 좋았었고요.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종일관 제어 속에 일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은 가장 좋았다. 제가 이때 어떻게 썼냐면은 혈통력 기대치도 높고 관심, 출전 마중 걸음은 가장 좋았다. 이때 4위에 그쳤는데 걸음은 이때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통 하는데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와일드캣 자마입니다. 와일드캣의 대표적인 자마가 현역 중에 두 마리가 있죠. 플래티넘 유로, 옐로우캣. 플래티넘 유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위 등급의 마필입니다. 1등급 마필. 옐로우캣이라는 마필이 공교롭게도 오늘 마지막 경기에 나오는데 이 마필 또 어마무시하죠. 7전 4승 준우승 1회. 오늘 마지막 경기도 이 마필이 인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나올천지가 그냥 뭐 제가 그냥 혈통이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게 이 와일드캣의 유전력을 받았다라면은 분명히 이 마필은 상당히 센 말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그냥 얼핏 보면은 데뷔전 1분 1초 3회 기록으로 간신히 그냥 우승을 했구나 라고 평가할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진가는 이번 경주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2번과 4번이 동일 마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또 동반추전이기 때문에 2뒤의 마필의 능력 평가는 이렇다 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경주. 자, 이제 외곽의 6번 순간 터치라는 마필이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는 좀 부진했었죠. 승급전에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근데 꼴찌였고요. 그 다음 경주 또 꼴찌였습니다. 인기순위 2위. 이게 두 번 바닥을 치다 보니까 직전에는 아예 저평가를 받았는데 이때 4등을 했습니다. 이게 고무적인 게 능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었죠. 이미 잠재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바닥을 쳤지만은 직전에 5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1분 28초 4 했다는 기록이 양호한주류의 기록이라면은 이거는 아마도 포화주로 했다면 1분 26초대 후반 인정해줘야 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빠른 기록이었고요. 그래서 순간 터치도 이제 완벽하게 올라왔고 이미 5등급의 경주 경험도 있고요. 그만큼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는 마필이 순간 터치입니다. 여기 외곽에 있는 말이 10번 불의 가속과 9번 세네퀸인데 저는 이 세네퀸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앞선에 제가 이번 나올천지가 상당히 혈통이 좋고 능력 많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오히려 또 2번 마필이 4번 마필보다는 세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2번 마필보다는 9번의 능력을 더 세게 봅니다. 세네킨의 띈 성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마필의 잠재력 평가가 그렇습니다. 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해당 경주마에 데뷔할 당시의 점수를 지켜본다면은 이 세네킨의 능력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이제 10번 불의 가속입니다. 불의 가속은 이미 5등급에서는 이 마필이 이때 강편성이었습니다. 다습주로의 1분 14초 4의 기록으로 준우승을 했고요. 직전 경주 편성은 좀 약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양호한 줄을 1분 14초 때 뛰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이미 검증된 그런 전력이 되겠습니다.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세네킨입니다. 제가 경주별 추천마죠. 저희 승식별 추천마에 이 마필을 제가 썼는데 오도마번은 잡지는 않았습니다. 뭐 나름대로 숨긴다고 숨겼는데 일단은 세네킨이라는 마필, 이 마필을 직전 경주에 어떻게 뛰었냐면은 보셔야 됩니다. 뭐 데뷔전 때는 뭐 볼 필요 없죠. 6등급 치고는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무려 6마신을 이겼습니다. 그때 6마신을 이겼고요. 직전에는 14마신 차로 준우승을 했는데 이 성적만 놓고 보면 9마신을 이겼던 우승 마필이 있는데 왜 이 세네킨이라는 마필을 세게 봐야 되느냐 보겠습니다. 직전에 세네킨이라는 마필은 10번 게이트였습니다. 세네킨의 장점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저는 이 마필을 그냥 스타트가 빨라서 선행형 마필이라서 이 마필을 세게 봤던 건 아니고요. 뒷심의 완성도가 남다르기 때문에 세게 봤는데 그래도 이제 8월 20일 데뷔전 때는 이 마필이 선행 경기를 펼쳤죠. 그러면 이제 직전에도 선행을 나서줘야지만이 그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됩니다. 보겠습니다. 10번 게이트였죠. 딱 보셨죠? 착지불량이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꿈뻑하면서 착지불량. 그래서 이게 이 마필이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미 이쯤에 와 줬어야 됩니다. 근데 착지불량 때문에 스타트가 후미권 스타트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다. 워낙 이 마필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대하시가 좋기 때문에 밀고 나옵니다. 쭉쭉쭉 나오면서 외곽에 이미 선입전개를 딱 붙었는데 이때 이미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힘을 많이 상당히 좀 쓴 겁니다. 그 점이 결국에는 우승을 할 수 있었던 여건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이유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이미 이 이후에는 걸음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딱 그 순간 초반에 스타트 꿈뻑 늦은 출발 이때 힘을 많이 썼던 이유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는 올라오고 있는데 3번 마필은 너무 편하게 나갔죠. 그냥 붙잡고 그냥 쭉 갑니다. 그냥 10번은 초반에 힘을 많이 썼다 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결국에는 이 마필이 최종 준우승을 합니다. 그냥 여유있게 준우승을 하는데 3번 마필과에 따른 동력은 좀 많이 잃었죠. 이 마필은 초반에 최대한 제어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었던 여력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 마필은 초반에 힘을 썼기 때문에 그나마 준우승에 그쳤다 라는 점이 이번 경주 영상의 분석입니다. 근데 준우승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우승 마필은 못 잡습니다. 이 거리를 못 잡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준우승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었죠. 붙잡고 그냥 널널하게 옵니다. TV 보면서 자세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경주를 딱 지켜본다면은 라운자이언트라는 마필은 상당한 기대주입니다. 이 마필도 기대주고요. 그러니까는 세네킨이라는 마필이 못 뛰었던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능력으로 밀린 게 아니라 출발 과정에서 밀렸다. 그러면 원활하게 이 마필이 스타트가 된다라면은 뒷심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키를 죽이는 마필은 딱 두 마리입니다. 불의 가속과 세네킨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주에 관심이 온통 2번, 4번 쪽에
또는 1번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나홀천지, 동반 출전하는 마필, 마주가 동일하고 게다가 문세영 기수 기승, 또 한 마리는 구마신차로 이겼던 마필, 한 마리는 혈통이 좋은 마필. 단 오히려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들은 저 마필들이 아니라 순간 터치, 호전된 모습이죠. 여기에 세네킨, 불의 가속, 이런 마필들입니다. 특히 9번 세네킨을 이번 경주 여러분들 필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9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에 2번, 4번에 그래서 제가 분류를 했던 게 이 마필들을 충마로 해서 분류를 한 게 아니라 굳이 어느 마필 쪽에 좀 더 힘을 실어 드리느냐, 2번이 세다, 능력은 분명히 세다. 게다가 또 뭐 문세영 기수 기승이기 때문에 제가 마주라도 어느 쪽에 승부를 하겠습니까? 문세영 기수의 기승을 좀 더 세게 볼 수 있겠고, 또한 이제 하나 또 걸리는 부분이 나올 세상에 33조 마방의 맞필이죠. 33조 마방과 항상 김태희 교수가 나왔을 때는 어느 쪽의 승부인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 또한 4번은 좀 엮입니다. 1번 마필과. 자, 여러분 이번 경주는 그래서 1번, 2번, 4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는 아니다. 분명히 출전 주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목할 마필들이 많겠고, 특히나 6번, 9번, 10번인데 9번과 10번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번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9번 세네킨, 이번 경주에 가장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일단은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주로 상태를 감안해서 전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자신있게 승부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인기 순위가 나름대로 분산되는 게 아니라 몰려있기 때문에 이외의 마필들이 경쟁력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오늘 두 번째 승부처이자 중반부에 거의 메인이죠. 오늘 후반부에 A급이 3개가 연타로 준비됐긴 한데 중반부에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로 이번 제 5경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제가 오늘 고심을 했던 게 정말 6, 7, 8, 9, 10을 정말 다 승부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억누르라고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이 6경주는 제가 한방 승부로 나름대로는 염두에 뒀던 경주였습니다. 6경주. 현재 인기 순위를 놓고 본다면 이제 7번, 5번, 3번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7번 은성마루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여기에 5번 이무기, 3번 세네 파워풀, 글쎄요, 2번 남산 초콜릿까지도 나름대로 이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세네 파워풀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교체된 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역 기수가 6점 마방의 승부가 되죠. 그러나 최근에 폼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세네 파워풀. 여기에 5번 이무기 같은 경우는 직전에 승급전에 기대 이상 잘 뛰어줬습니다. 종반에 추임력도 좋았었고 나름대로는 승급전 치고는 잘 뛰었죠. 그러나 저에 따른 판단은 여전히 5등급에서 이마필이 57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승급전의 부담력이 상당히 높았죠. 이때 55.5였습니다. 승급전의 부담력이 55.5였고 걸음은 좋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담 중량의 여파도 분명히 있었다. 인기순위 수비의 마필이 잘 뛰었던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잘 뛰었다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뛸 수 있는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라는 판단이 들고, 은성마루 같은 경우는 현재 안장이 교체가 되면서 등짐의 짐을 많이 뺐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56을 짊어져야 되죠. 오수철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현재 감량을 받았고요. 3kg의 감량이고 그래서 53을 짊어졌는데 직전에 4등급에서 이마필이 이무기와 세네 파워풀을 거뜬히 이겼습니다. 선행전개 뒷심의 여유도 있었고요. 이번 경주 거리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1200m 레이스. 게다가 출전 두수 8도. 이마필의 선행을 저할 수 있는 마필 1도 없습니다. 그냥 선행입니다. 그러면은 등짐 가볍고 선행 보장되고, 원래 이 은성마루라는 마필이 훈련이 이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훈련이 워낙 짧고 약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훈련 강도 문제 없습니다. 수영 훈련으로 대체를 했고요. 질병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성마루는 믿을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번 경주를 한방 승부로 염두에 뒀었냐면 누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바로 6번 톱클래스입니다. 톱클래스. 6번 마필이 최근에 좀 아쉬웠던 게 이 마필의 선행력 발휘의 강점이 있습니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고요. 6월 11일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남산 초콜릿을 무려 2.5kg에 부담하면 더 짊어지고도 1마신을 너끈하게 이겼던 그런 선행력이었습니다. 5등급 시절에 6등급에서도 선행력은 좋았었고요. 이미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마필이었다. 다만 승급한 다음에는 이때도 10번 게이트 이렇게 출발 과정에서 선행 의지가 강하진 않았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이제 빠른 마필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때도 선행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를 딱 지켜보면 톱클래스라는 마필, 이전에는 선행 아니면 좀 부가 없었던 마필이었죠. 선행을 나서도 좀 불안불안했던 마필이었습니다. 톱클래스 한번 보실까요? 10월 8일 경주에 이 마필의 게이트는 9번 게이트였죠. 최근에 제가 서울에서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 열심히 탑니다. 정말 열심히 타고요. 바로 이동화 기수의 기승이었는데 말씀드렸죠. 앞선에 승급한 다음에는 선행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다. 좀 약간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마필 자체가 고갯짓을 하면서 좀 멍 때렸다? 약간 좀 왼쪽을 오른쪽으로 보면서 출발이 늦었습니다. 게다가 약간의 또 착지 불량도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약간의 늦은 출발이 보이시죠? 위 그림을 보시면 가장 꼴찌로 출발을 합니다.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꼴찌로 출발한다? 이미 끝난 거죠. 승부 안 됩니다. 1200m에서 다습주로라 해도 이 마필보다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몇 두입니까 그때? 11마리의 마필이었는데 12의 마필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부득이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부분이 뭐냐면 끝걸음이 어떠냐? 끝걸음이 어떠냐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이동환 교수가 좀 선택을 잘한 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죠. 이때 늦은 출발에서 외곽에서 그냥 무리했다가 하면은 절대 입상 못합니다. 마필만 망가질 뿐이고 이동환 교수가 그냥 현명하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측 자리 잡고 곱게 따라갑니다. 이때 당시에도 후미권에 있었죠. 마필이 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는 없고요. 거의 끝에서 세 번째로 달리고 있는 마필이 톱클래스입니다. 이 마필 맞습니다. 선행형 마필입니다. 선행형 마필인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러니까 이동화 교수가 이런 거죠. 이동화 교수가 정말 열심히 탑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심히만 타줬으면 좋겠다. 모든 마필이. 그러면 정말 진정한 승부가 되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탑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높게 삽니다. 정말 이래야 되고요. 네, 부연 설명이었지만 끝걸음이 앞선의 마필들과 이 마필이 추임만 하면 이 걸음이 맞죠. 근데 선행형 마필이라면은 무뎌져야 됩니다. 걸음이 무뎌져야 되는데 예전에는 선행을 나섰을 때도 불안불안했던 마필이었는데 끈끈하게 버팁니다. 마필 자체가. 오히려 종반에는 8번과 6번을 넘어서죠. 끝걸음의 여력은. 출발이 나쁘지 않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 톱클래스라는 마필이 승급한 다음에 3번의 경주를 치렀습니다. 충분히 적응력 맞췄고 마방에서도 직전에 이 걸음을 확인을 했다라면 이번 경주 김용근 기수로 교체된 이유를 아시겠죠? 승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거리 부담이 없습니다. 1200m 레이스입니다. 이거는 은성마루가 빠르긴 한데 이 정도로 보강된 뒷심이라면 은성마루 바로 뒤에 붙었을 때 그냥 땡땡 이 뒤에 마필 구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이게 한방 승부로 염두에 뒀다라는 게 7번, 6번 이 한방을 저는 이번 경주를 노리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필히 인정해줘야 되는 또는 주목할 마필이 바로 6번 톱클래스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의지가 약했다. 선행 의지 없었다. 직전에 부득이하게 늦발. 그러나 걸음은 좋았다. 이번에 거리보다 먹고 1200m 레이스 김용근 기수의 안장. 왜 김용근 기수의 기승이냐. 상금 벌어야 됩니다. 벌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됐고요.
5번 이무기라든가 세네파워풀이라든가 남산초콜릿 안 된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글로버서. 그러나 이 마필들의 임팩트는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경마는 방어 맞건 적중하면 그래도 방어입니다.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고요. 맞춰도 방어. 단 적중의 의미는 주력이죠. 주력. 그래서 여러 마필들의 가능권이 있긴 합니다. 뭐 5번 이무기, 1번 글로벌선, 2번 남산초콜릿 다 가능권에 둘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경주 강하게 여러분께 노림수로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6번, 7번입니다. 이 한 방에 저는 여러분께 6경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6경주. 이번 주 주말 날씨가 좀 궁금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날씨가 아침 기온이 0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뭐 영하로 떨어지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 비가 내리면 왜 선행용 마필이 강합니까? 그렇죠. 주로가 다져지기 때문에 선행용 마필이 이렇게 하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용 마필이 유리한 거고 날씨가 추워져도 약간 쌀쌀해져도 선행용 마필이 초반에 나가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데 있어서는 모래가 푹푹 파이고 하면은 힘 소질이 큰데 주로가 다져지면은 선행용 마필이 유리합니다. 이 부분 또한 이번 경주 7번, 6번을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은성마루와 6번 토클레스 이 두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의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외산마 4등급 경주. 역시 외산마 4등급 경주에 또 외산마필이 팔리네요.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려도 외산마필이 또 팔립니다. 이 외산마필을 보는 이유가 국산마필과 외산마필이 추천하죠. 혼합 4등급의 외산마필을 보는 이유가 이제 실전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외산마 신예 마필.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는 능력 검증 단계에 있는 신예 마필인데 이 마필들이 잠재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면은 국산 마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 10번 이상을 뛰었던 마필들이 현재까지 외산마 4등급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6등급에서 5등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올라온 국산 마필한테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도 여러 대에 이제 외산 마필전하고 있고 현재 외산 마필 중에 10번 야무진 재수라든가 천사박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이거는 여러분께 한번 설명 한번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야무진 재수는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마필은 3세 마필입니다. 5번의 경주 경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전까지는 걸음이 없었는데 없었다는 게 이제 걸음이 성적이 별로였죠. 단 걸음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지원 F타임이 13초대 12초대 12초대 영상 안 보셔도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제는 12초대면은 걸음이 월등히 남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전조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직전에 뻥 터뜨렸는데 이때 추임력으로 이마필이 출발 과정에 충돌이 피해도 있었고 외곽 돌면서 최외측에서 종반에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걸음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국에는 준우승했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마필들의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되겠죠. 3세 마필이고 최근에 내용이 좋고 힘이 차고 있는 과정에 5번밖에 안 뛴 마필 10번은 제가 볼 때는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단 왜 팔립니까? 천사박. 제가 이 지막 직전에도 이 마필이 인기순위 1위였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이런 말 하면 뭐가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마주님하고 마주하고 조교사한테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그냥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마방의 마필이라도 그렇고요. 천사박은 저는 직전에 정말 1도 안 봤습니다. 저는 이래서 제가 대단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천사박은 이미 25번이 뛰는 가운데 능력이 거의 다 나온 마필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 마필이 지난 7월 30일이었죠. 이때 잘 뛰었기 때문에 인기순위 1인데 5등급 레이스였습니다. 강급전이었고요. 4등급 경주가 아니라 그것도 국산마 5등급 레이스의 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는 51을 치머지고 어찌됐든 간에 뭐 열심히 타는 이동환 교수가 기승했다 치지만은 저는 그래서 직전에 이 마필을 저평가를 했었고 역시나 야무진지수라는 마필이 직전에 천사박을 겉들어 이겼죠. 걸음의 완성도가 남달랐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팔립니다.
저는 이 뒤에 마필이 팔린다면은 역시나 11번 마필은 저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10번 마필을 안고 갈 여지는 있다. 단 그래도 국산 마필의 능력이 좀 더 세다. 이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정작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현재 인기 순위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 터치나인, 오촌복, 여기에 10번, 11번인데 뭐 10번, 11번은 충분히 설명드렸죠. 그러면 2번, 1번인데 오촌복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역시 인기순위 꼴찌, 이변을 주역이 됐죠. 느닷없이 선행을 펼치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승급전입니다. 상대가 직전보다는 상당히 좀 강해졌다. 터치라인 같은 경우에도 5등급에서 승급한 다음에 직전에 인기를 모긴 했습니다만 부진했습니다. 과정은 어찌됐던 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마필 승급전, 1번은 승급한 다음에 입상의 경험이 없고 나머지 두 마리는 외산 마필. 현재 인기순위 1, 2, 3, 4등의 마필들이 다 현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이 단 한두도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마필 꼭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3번 그린폭주입니다. 그린폭주라는 마필은 4등급에서 충분한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은 지난해 11월 달이었습니다. 이때 5등급 경주에서 3위로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세게 임팩트 있게 승급한 마필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승급한 다음에 두 번째 경주였죠. 이때 이 마필이 4등급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미 현금에서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인 바 있고요. 그 다음에는 3월달, 5월달, 5월달, 7월달, 8월달 경주에 계속 부진했었고 주목할 경주는 이 경주입니다. 9월 4일 국산마 4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1분 28초 6했다는 기록으로 4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4등급 경주였다. 강편성이었다. 기록이 빨랐다. 최근 대비 걸음은 가장 좋았던 모습이었다. 호전된 모습이었죠. 주요 상대 마필들이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고 4등급에서 딱 한 번 뛴 마필, 나머지는 또 외산 마필들. 그린폭주랑은 차원이 좀 틀리죠. 인기 순위에서 밀려있는데 밀릴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 경주가 이제 정점을 찍는데 직전에 그린폭주라는 마필, 이 마필이 지난 9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을 발휘했습니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을 보이면서 끈끈하게 호전된 걸음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마필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스타트와 스피드가 좋아진다. 분명히 이번 부분은 체크할 부분입니다. 직전에 어쨌든 이제 11번 게이트에 이 마필이 출연했습니다. 1300의 거리였고요. 포화주로. 주로는 선행력 마필한테 상당히 좀 유리했던 여건이었는데 볼까요? 그 앞선의 경주에서는 그린폭주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의 이점에서 선행력을 발휘해서 이 마필이 4등을 했고요. 뭐 큰 차이 없이 4등이었습니다. 1마신 차로 보였고 한 2마신 차였네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11번 게이트 출발 과정이 중요하겠죠. 스타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길어지나요? 이것도 있죠. 출발 과정에서 지연이 돼버리면 이 선행력 마필은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이게 늦발할 가능성도 있겠고, 그러니까 좀 게이트가 좀 빨리 열려야 되는데 게이트가 워낙 늦게 열리다 보니까는 선행력 마필들은 안에서 계속 발걸음을 치면서 나서지 못합니다. 제대로 포착이 됐죠. 기립이었습니다. 이게 선행을 나서야 되는 마필이 기립 늦발입니다. 상당한 기립이고요. 이미 이때부터 한 외곽에는 12번 게이트 이 마필 정도로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이 격차가 이미 이 마필의 탄력을 붙이기에는 좀 상당히 늦었죠.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은 안 됐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린폭주가 어떻게 뛰나 한번 봐야 되겠죠. 이때가 이제 국산마 4등급의 1300. 앞선에 12번 마필과 9번 마필이 그대로 끝나는 경주였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앞선에 나섰던 마필이 버티는 그림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또 팩트가 선두권에 붙었던 마필들이 그대로 버텨버리면 추임마들의 추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이 버티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부득이하게 11번 그린폭주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9번과 12번이 최종적으로 우승과 준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들은 편하게 앞선이 났습니다. 선행용 마필이 선행용 못 나선다? 끝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어떻게 뛰는지 여러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꼴찌까지 따라가죠. 꼴찌로. 죄송합니다. 이게 편집관에서 조금은 멋지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아날로그입니다. 11번 게이트 후미 쪽에 있죠. 여기까지 꼴찌였습니다. 예전의 모습이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상상도 안 되고 직전에 선행을 나서도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올라올 걸음은 생각도 못했습니다만 안 보이죠. 여기까지는 안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영상이 안 보입니다. 보이죠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보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의 꼴찌였습니다. 앞선에 있는 마필이 무려 11등의 마필들이 앞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반의 걸음이 날라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최종적으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걸음은 상당히 좋았고요. 경마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항상 999가 터져도 다시 되짚어보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결과에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 저게 어떻게 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그린폭주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에 봐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한동안은 계속 부진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4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4등급에서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지난 9월달에 선행력을 많이 하면서 뚜렷하게 호전된 컨디션 보여줬고요. 기림 늦발이었는데 종반에 지원 F타임이 12초 5다? 아, 이거는 정말 복귀를 했다라면은 안 볼 수가 없죠. 아마도 이 마필 잡은 사람이 예상가들이 몇 명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린폭주가 직전의 걸음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한테 더 힘을 실어드립니다. 출발 연습을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무려 4번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현 시점에서 이제 목요일이죠. 현 시점에 4번을 했고 지난 8월달 이후로 이 마필 공교롭게도 지병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될 게 그러면 이제 왜 그린폭주가 이때 승부를 안 했고 부진했느냐 딱 보시면 딱 요 시점이었죠. 8월 3일 구전령 8월 15일 구전령 8월 18일 구전령 단 8월 18일 이후에는 질병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와주고 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번 그린폭주 저는 내심 정말 예전이라면은 제가 게시판을 통해서도 또는 방송을 통해서도 승부경주의 마필을 다 숨겼습니다. 여러분께 마필을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전적표를 보면서 방송을 찍으면서 특히 결과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한테 구독해 주시는 분들 이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하나라도 더 말씀을 드려야 됐다. 제가 연구했던 부분을 같이 공유해야 됐다 하는 마음에 다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경주 저는 A급 승부처고요. 더 이상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죠. 3번 그린폭주 뭐 이외 마필의 주력 방어는 제 마음속에 정해져 있는데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이 마필만 여러분들 안고 가셔도 분명히 소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그린폭주는 이번 경주에 승부가 무조건 된다. 최소한의 의지만 보인다라도 무조건 100%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7경주를 정말 자신있게 배당 쪽으로 들어갑니다. 배당 쪽으로 이번 경주 여러분께 승부를 제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번 7경주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기 순위가 한 5위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려야 5위권 정도? 현장 바람이 안 불기를 바랍니다. 3번 그린폭주 7경주 A급 강승부처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700m 레이서 됐고요. 이번 경주 역시 저는 힘을 실어드립니다. 승부 경주는 아니고요. 여러분께 다 풀어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분명히 노림수의 경주입니다. 8경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경주부터 실제로 5경주였죠. 5, 6, 7
8, 9, 10. 그래서 이제 승부 예고됐던 거는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인데 이 6번의 경주를 저는 다 정말 승부로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루나실버라는 마필. 이제는 완벽하게 회복이 됐네요. 경기도 지사배를 치르면서 이때 국산 3세 암말 최강자전이었습니다. 뭐 골든파워, 라운드 스퍼트, 참 좋은 친구, 은성인호, PNS 럭키라든가 쟁쟁하죠. 이 마필들과 대결을 펼치면서 루나시바라는 마필이 6등을 했습니다. 6위로 기록을 했고요. 성적이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르게 회복 중에 있네요. 또 52점 마마에서 또 바로 승부를 해줬고요. 7월 17일날 5등급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내용 좋았습니다. 지난 8월달에 4등 직전에 준우승이었고요. 일단 이번 경주에 선행을 저할 수 있는 마필이 김천영웅입니다. 이 마필이 그나마 이제 선행 경합이 예상이 되는데 뭐 순수 순발력만 놓고 본다면 루나실버의 선행력은 90%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선행이고 김천영웅이 선입이고 이 전개를 인정을 하고 전개 예측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보면 이제 루나실버라는 마필이 이번에 1700m 레이스 선행 찬스인데 과연 이제 장추혁 교수의 기승을 통해서 이번 경주 이 마필이 어떤 경주력을 펼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곡선주로가 많은 1700m 레이스죠. 출발과 동시에 바로 곡선주로에 접어들고요. 그러니까 선의어 마필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1700m 레이스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루나실버라는 마필을 인정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 말이 김천영웅입니다. 정말 직전에 깜짝 활약이었습니다. 정말 깜짝 활약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되기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행사 때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종반의 걸음이 분명히 좋았었고요. 그러나 직전에는 느닷없이 앞선에 나서면서 상당히 여유있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입니다. 예전 대비 분명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현재 57의 부담 중량은 이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선행은 루나실버죠. 일단은 저는 이 마필을 그래서 차기로 뒤로 돌립니다. 뒤로 돌리고 들어가고요. 제가 승부를 염두에 뒀던 이유가 40조 마방의 두 마리입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루나실버가 이제 5등급에서 검증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을 제외하고서 2회 마필들 중에 4등급에서 센 마필, 소위 검증된 능력 마필을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4번 아델 머스탱 온리위너, 7번 온리위너입니다. 공교롭게도 40점 마방의 두 마리고 2위의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대로 본다면 2위의 마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누림수를 가지고 쓰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아델 머스탱입니다. 아델 머스탱이 5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이미 1700m 레이스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검증된 마필인데 최근에 왜 부진하냐? 부담 중량이었죠. 57을 꾸준히 짊어지면서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경쟁이 안 됐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정말 이 부담 중량만 떨어져라. 공교롭게도 직전에 이 마필이 걸음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6등을 했는데 앞선에 우승한 마필이 원퍼트였죠. 1분 51초 8.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은 6등이었지 경주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길어지나요? 그래도 뭐 보실 건 보셔야 되겠죠. 7번 게이트였습니다. 아델 머스탱이나 마필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가 빠른 마필은 아니고요. 추인마입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에 힘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7번 마필이었죠. 그러니까 초반부터 종반까지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크게 변수 있었던 전개는 아니었고요. 좀 길어지나요? 출발이 원래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무난합니다. 어차피 종반에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게이트 갈색 모자죠. 갈색인가요? 한 중위권까지 꾸준하게 붙어주고 있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뒷심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끝나느냐, 이마필의 걸음이. 최근에는 약간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기지 못했던 모습인데, 이때도 중요한 건 이마필이 57이었습니다. 부담이 57을 짊어지면서 이렇게 경주력을 발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경주 중에 정말 가장 흥미진진하고 난타전의 경주였습니다. 경마 이래야 되죠. 일렬 종대 승부가 아니라 횡대 승부가 돼야지만이 이게 경마인 겁니다. 정말 이게 진검승부였는데 7번 게이트였죠. 우승 마필과 6등, 7등 마필이 다 뭉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아델 머스테나 마필이 최종 순위는 6등이었는데 우승했던 원퍼트라는 마필과 기록 차이는 딱 0.2초였습니다. 0.2초. 0.2초. 거의 뭐 격차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본다면 이제 뭐로 보느냐. 아델 머스탱이 그래도 이 마필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역시 57을 짊어지고도 이제는 정력을 보여줬다. 저는 만약에 이번 경기 아델 머스탱이 57을 그대로 짊어졌어도 노렸을 겁니다. 그만큼 직전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단 김태희 기수의 3kg의 감량 이점이다. 이건 숨도 안 쉬고 제가 노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아델 머스탱 능력은 이미 검증이 됐는데 직전에 그렇게 좋았던 걸음이었는데 감량까지 받았다? 김태희 기수 정말 최소한의 열심히만 타주면 아델 머스탱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 온리미너나 마필도 5등급에서는 만만치는 않죠. 이미 이 마필은 우승의 경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승의 경험이 있는 마필 치고는 부담이 이렇게 높지가 않고요. 이 마필도 추입성이 좀 강한 마필인데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9번과 10번이 선두 싸움 예상이 됩니다만 9번 마필이 깔끔하게 앞선을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은 종반의 뒷심대결로 간다면 7번 온리미너, 4번 아델 머스탱, 특히 4번 마필을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복병 마필 말이 1번 질주에 받았는데 항상 이 마필은 최근에 걸음이 여러 개 남습니다. 그러니까는 추입 타이밍에 따라서 또는 기승기수의 역량 또는 자리 선정, 최종적으로 의지 여부에 따라서는 이 마필은 언제든지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에 최고의 복병 마필 질주의 바닥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8경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승부가 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 9번 누나 실버를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4번 마필 아델 머스탱, 7번 온리미너, 40조 마방의 듀오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김천영우 1번 질주의 바다 차선책입니다. 저에 따른 우선순위는 9번 축에 4번과 7번 40조 마방의 2뒤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마무리가 상당히 강합니다. A급 메인이고요. 정말 오늘 최고 상위 등급의 경주고 오늘 정말 최고의 메인입니다.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고요. 자, 여러분께 간단하게 2뒤의 마필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이제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직전에 동일한 레이스를 펼쳤죠. 머니치프, 원평가속, 레이먼드, 그레이캣, 농라인, 대변화까지. 이때 서울의 별이라는 마필도 있었는데 이때 서울의 별이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그야말로 초고배당의 주역이 됐었죠. 한편으로서는 저에 따른 액티몬과 마이투의 막건을 좀 깬 그런 주역이 또 서울의 별. 저한테는 좀 얄미웠는데 일단은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경주의 편성이 그만큼 강했고요. 왜냐면은 그때 거의 꼴찌했던 마필이 지난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보실까요? 이 경주를 지켜보면 웬만큼 이번 경기에 분석이 됩니다. 직전에 어떻게 뛰었느냐를 보시면 됩니다. 당시 이제 원평가속, 머니치프, 레이먼드, 그레이캣, 농라인, 대변화가 다 이번 경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목할 마필들은 그레이캣, 레이먼드, 머니치프, 원평가속 2번, 1번, 10번, 4번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원평가속이라는 마필은 선행형 마필이고요.
머니치프라는 마필은 그 전 경주 HRA 트로피 때 경주에서 여력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상세가 뚜렷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레이먼드라는 마필은 능력은 조금은 드러났지만 2등급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필. 그레이캣은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레이캣이 4번이고요. 이게 그레이캣이고 박태준 기수, 머니치프는 내측 이동화 기수, 그 다음에 원평가속은 6번 마필, 2번 마필이었죠. 2번 원평가속, 그리고 레이먼드라 마필은 10번이었습니다. 6세 마필. 선행전개는 아무래도 이제 원평가속이 상당히 좀 빨랐죠. 그때 선행전개를 펼쳤고요. 머니치프는 내측 최적의 자리를 잡고 갔습니다. 그레이캣도 무리 없이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레이캣도 뭐 선행전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었고, 마찬가지로 레이먼드도 무르르듯이 흐름에 그냥 따라서 4번 마필과 그냥 동일하게 갑니다. 이 전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4번과 10번은 꾸준하게, 글쎄요, 이때 4번 마필이 좀 글쎄요, 박태종 기수와 좀 힘겨루기를 좀 했던 모습이었는데, 머니치프가 전개가 정말 좋죠.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정말 이동화 기수답습니다.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고 자리 선점 제대로 됐고요. 원평가속은 그대로 선행 전개, 레이먼드, 그레이캣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딱 이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직선제로였죠. 여기서 원평가속이 만약에 버티느냐, 최적의 전개를 펼쳤던 머니치프가 종반의 걸음이 어땠느냐, 또는 10번과 4번의 뒷심 대결도 봐줘야 됩니다. 와, 원평가속 이게 근성이 정말 좋은 게 선인형 마필 이렇게 기댄다는 거는 힘이 붙인다는 건데, 와, 이게 끝까지 버팁니다. 정말 근성 자체가 정말 남다른 마필이고요. 이런 마필도 정말 상당히 좋아합니다. 게다가 머니치프는 최적의 전개를 그리면서 열심히 타죠. 이동화 기수 그대로 올라오고요. 그래서 또 살펴볼 부분이 10번과 4번의 종반의 뒷심 대결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죠. 이게 10번도 좋은 게 역시 이 마필이 센 게, 이때까지만 해도 4번 마필 탄력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옆에 마필 딱 붙으니까는 근성이 나옵니다. 10번 마필이 안 지죠. 근성이 나옵니다. 근성이. 이렇게 근성 있는 마필, 특히 원평과 속도 그대로 버텼고요. 1번 마필은 뭐 여러 번 출전 마필이 가장 좋았습니다. 최종 준우승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경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경주 한도 살펴본다면 원평가속은 직전에 정말 강한 근성, 능력, 선행력을 보여줬지만 58입니다. 무려 58. 게다가 이번 경주 선행을 장담할 수 있느냐? 원더풀 K라는 마필이 승급적이긴 한데 빠릅니다. 강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20조 마방의 머니치프가 최근에 좋고요. 이미 2등급에서 우승에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원더풀 K라는 마필이 승급전인데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은 다 이동화 기수가 최근에 호흡을 맞췄습니다. 단 이번 경주의 이동화 기수는 원더풀 K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뭐 기승기수의 선택이죠. 게다가 이동화 기수가 마무리 훈련까지 딱 시행하면서 이 마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원더풀 K의 경주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상당히 돋보이고요. 저는 그래서 4번과 9번 마필의 의지만 놓고 본다면 9번이 좀 더 세고, 그러면은 원평가속이 빠르고 원더풀 K도 빠른데 이 마필의 의지가 높다? 이동화 기수의 기승이다? 원평가속이 58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선행을 장담 못하는 여건, 게다가 선행을 나선다고 해도 과정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직전 대비 여건은 상당히 열악하다. 인기순위 1위 마필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레이캣이라는 마필이 1번과 10번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데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레이캣이 이전의 성적은 상당히 돋보였죠. 4등급 프리패스, 3등급 준우승, 직전에 무려 8마 신차로 이기면서 우승을 하면서 승급을 했는데, 저는 내심 물론 이제 이때 그레이캣이 중반부에 박태종 기수와 약간 힘겨루기가 좀 있긴 했습니다.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 2등급이라는 거는 6등급에서 5등급 별반 차이 없습니다. 5등급, 4등급 조금 어렵죠. 4등급에서 3등급 만만치는 않습니다. 3등급에서 2등급 이 벽은
상당히 높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2등급에서 1등급 더 높죠. 이 벽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레이캣이 이때 당시에 55.5를 지목한 3등급 레이스에서 8마신을 이겼다? 그래도 2등급 강편성의 56이면은 적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담 유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기수와의 힘겨루기도 있긴 했습니다만 또 56이면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정인 기수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자신과의 싸움이 좀 힘겹다. 56의 부담 중량. 그럼 이제 여러 뒤의 인기 마필들이 좀 정리가 됐죠. 1번도 부담이 좀 높고 4번 머니치프도 직전에 7세 마필인데 부담량이 1kg 늘었고요. 안장이 또 교체가 됐죠. 이동하기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 여기에 원더풀 K라는 마필. 이 마필 아니고 원평가소 58. 쉽지만 않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목할 마필들이 일단 원더풀 K. 오늘 승부는 걸렸습니다. 이 마필의 능력. 물론 이제 3등급에 2등급 승급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벽은 있는데 54의 부담 중량이면은 이거는 나쁜 여건은 아닙니다. 원더풀 K. 여기서 여러분들 배당 마필로서의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바로 대변화와 레이먼드입니다. 레이먼드 여러분들 직전 경기 그레이과의 종반에 승부를 할 때 근성 보셨죠? 이 마필은 이미 2등급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마필입니다. 호전이 언제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었을 뿐이고, 근데 제가 지난 9월 3일 경주부터 이 마필이 조금씩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직전에 이 근성만 놓고 보면 예전의 폼을 정말 상당 부분 찾았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 직전과 동일한 57의 부담 중량, 같이 뛰었던 원평가소, 머니치프 이런 마필들은 부담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만 레이먼드라는 마필은 직전과 동일한 부담량을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요. 대변하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이 마필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발휘에 있어서는 보유한 능력의 100%는 아니었다. 전개가 꼬였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전개였습니다. 그런데 걸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이 대변하는 마필도 이 마필은 들어왔다 하면은 999입니다. 지난 4월달에도 그랬고요. 그만큼 나름대로 들어오면 배당 마필인데 이번 경주 역시 만만히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 여러분들 필히 주목할 마필, 배당 마필 6번, 7번입니다. 7번 레이먼드, 6번 대변화, 이 마필들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뭐 1번 그레이캣, 머니치프 원평가속에 따른 평가는 이미 끝났고요.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여기에 또 주목할 마필 9번 원더풀 K. 결국에는 이번 경기에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3두의 마필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충마를 놓고 때리고 들어갑니다. 6번 대변화, 레이먼드, 원더풀 K. 하나같이 배당의 메리트가 좋은 마필들인데 심호곤의 A급 배당 노림수의 강점은 그거죠. 인기 마필 놓고 배당 마필 엮는 게 아니라 복병 확실한 노림수를 가지고 인기순위 뭐 8위가 됐건 5위가 됐건 4위가 됐건 간에 놓고 때립니다. 놓고 자신감이, 그만큼 노림수의 마필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복병 마필을 놓고 강력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고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정말 이번 경주는 최강의 마필들이 나온 경주입니다. 정말 국산마 3등급에서는 탑 클래스의 마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능력평가가 정말 중요한 경주로 보여지는데, 인기 마필이 현재 살펴보신다라면은 9번, 5번, 4번, 6번, 7번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평가될 인기 마필이 있겠고,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빅수고.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직전에 3등급 승급전을 치렀는데 이번에 편성 대비해서 그렇게 세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또 부담 중량이 1.5가 늘었고요. 이 편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어마무시한 편성입니다. 그렇게 세게 보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5번 옐로우캡.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나올천지라는 마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필의 와일드캣의 자마 중에 대단한 마필이 있다. 플래티넘 유로라는 마필과 바로 옐로우캣이다. 자, 여러분들 이 옐로우캣이라는 마필을 이 5월달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때 공백기였습니다. 공백기였고요. 게다가 승급전이었죠. 제가 이때 정확하게 ARS 현장 음성을 이렇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정말 김태희 기수가 낙마만 안 하면 또는 상대 마필의 방해만 안 받고 그냥 외곽을 돌아도 상관없다. 그냥 붙잡고만 있어도 이 마필은 무조건 올라온다. 그때 당시 인기순위 6위의 마필이었고요. 뭐 제 예측대로 최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그런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런 예상을 했었고요. 외곽을 그냥 여유있게 돌고 그냥 종말에 날라 들어옵니다. 혼자 뜁니다. 혼자.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던 마필이고요. 이때 역시나 똑같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냥 이 마필은 김태희 기수가 붙잡고만 있어도 들어온다. 물론 이제 김태희 기수 열심히 탔죠. 제가 김태희 기수가 열심히 안 탔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마필의 능력은 세게 본다는 겁니다. 이경주 스포츠 동아배 때 3등급 승급전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기순위 3위 의미 없다. 무조건 된다. 그랬던 마필입니다. 이제는 옐로우캣이 이제 3등급의 또 강한 상대와 경쟁인데 글쎄요. 이렇게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량은 51입니다. 물론 이제 김태희 교수의 감량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센 마필입니다. 저는 1등급은 무조건 갈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일단 이 마필 센 마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6번 최강블랙. 최강블랙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동아일보배 대상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공백기를 거쳤죠. 그리고 이제 7개월 만에 나왔던 경주가 직전 경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2021년도 작년이었죠. 작년에 코리안 오크스배 국산 3세 암말 최강자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강에 기대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약간 마필 상태가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동아일보배를 치르고 완벽하게 쉬었는데 직전 경주에 5등을 했습니다. 이 성적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개월 만에 나왔는데 건재했다. 또는 이미 9월달에 주행사태 걸음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강블랙은 54의 부담 중량 3등급 무조건 승부되죠. 승부되는 마필입니다. 최강블랙. 자, 7번 터프맨 같은 경우에도 지전에 스포츠 동아배에 뛰었었고요. 이때는 전개가 좀 아쉬웠습니다. 터프맨은 선취비 가능한 마필이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너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러나 걸음은 좋았다. 여기서 이제 어마무시한 마필이 나옵니다. 아스펜태양. 아스펜태양이 직전에 마필도 공백기를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스펜태양이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지난 3월달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마필.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마필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마필이 2021년도까지만 해도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마필이죠. 대상경주 농협중앙회장배 때 우승을 했고요. 그때 여러분들 원평가속 승부사 이런 마필들이 있었습니다. 더블 엣지. 그때 우승을 했던 마필이 아스펜태양입니다. 2세 시절에. 그리고 부산에 가서 브리더스컵 때 이 마필이 4등을 했고요. 뭐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3월달에 이게 백미였습니다. 스포츠 서울배 때 3등을 했는데 이때 우승했던 마필 승부사 현재 어디 있습니까? 2등급 최강의 마필입니다. 컴플리트 밸류 1등급 진입을 한 마필입니다. 아스펜태양이 이 마필들과 맞짱을 떴던 마필입니다. 비록 부상과 질병 때문에 공백기를 거치면서 현 시점에서 3등급에서 놀고 있는데 사이즈가 틀리다. 그 마필이 아스펜태양입니다. 정말 쟁쟁하죠. 한도의 마필이 정말 쟁쟁하고 이의 마필들은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크게 경쟁력을 발휘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부분이 부담 중량인데 아스펜태양 센 거 압니다. 다만 이제 57.5 무려 직전 대비 무려 5.5kg 늘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약하냐? 그렇진 않죠. 터프맨 53 최강블랙 54 옐로우캣 51 빅스고 55.5 상대적으로 이제 좋습니다. 아스펜태양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능력이 좋아서 부담이 높다 칩니다. 근데 빅스고는 이 편성에선 제가 볼 때는 사이즈 좀 약합니다. 반면에 옐로우캣,
최강블랙 능력 대비 부담량이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유리의 맛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스펜테앙이 네임밸류는 가장 앞서 있는 맛빌인데 과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점이 관건이고, 옐로우캣과 최강블랙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최강블랙은 공백 기회에 한 번밖에 안 뛰어보긴 했지만 54의 부담량이라면은 여건은 너무 좋고요. 옐로우캣 51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 마필은 최근에 음성을 하면서도 정말 붙잡고만 있어도 들어온다, 이 표현은 마필을 정말 세게 보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되네요. 인기 마필 중에 저는 4번 마필 좀 저평가를 한다는 점, 여기에 9번과 6번과 5번이 분명히 센 마필들인데 부담의 유블리는 5번, 6번이 훨씬 더 유리하다. 특히 터프맨도 이 마필도 53이면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여건 자체가. 자, 그래서 이제 10경주는 부담의 유블리 또는 능력평가가 중요하겠다. 배당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임팩트 있게 적중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10경주까지 오늘 A급 강승부, A급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급 메인.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러나 저는 후회 없이 여러분께 꼭 설명드려야 될 마필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임팩트 있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 경마 준비된 1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의 승부에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할 때 남아있는 몫은 뭐냐면 현장에서 최적의 조합으로 뭐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좋지만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하시겠죠. 또 조합도 하시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마필들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많은 참고와 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1호 경마도 열심히 준비했고요. 토요일 경마 대승을 응원하겠고 1호 경마 최선의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